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영감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진정한 힘은 혼자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데서 나옵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입을 여는 모든 순간 보이지 않는 심판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즉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무시해도 좋은 또 한 명의 사람인가?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 얼마나 많으십니까? 회의실에 서서 스스로는 눈부신 아이디어라고 믿었던 의견을 내놓았지만 회의실은 차가운 침묵에 잠기고 사람들의 시선은 허공을 떠돕니다. 몇몇은 황급히 눈길을 피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 게임에서 나는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여전히 당신을 짓밟는다고 느낀 적 있습니까? 인생이 거대한 체스판처럼 느껴지는데 정작 당신 손에는 규칙서조차 들려있지 않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그 내일은 결코 오지 않았던 날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냉혹한 진실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약하면 밀려나고 망설이면 짓밟힐 뿐입니다. 역사는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르네상스의 사상가 마키아벨리는 경고했습니다. 약자는 공정함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믿지만 강자는 힘이 있어야만 공정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습니다. 동정을 구걸하기 위해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처를 갑옷으로 바꾸는 길, 재기의 기술입니다. 갈리아에서 패배했던 카이사르처럼 그는 과거에 자신을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군대, 새로운 규율, 그리고 로마를 되찾겠다는 새로운 야망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기회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저 내일 하지라고 속삭였기 때문에 놓쳐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망설임 속에서 하루를 흘려보내고 후회했던 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치유는 고통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때까지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규율은 족쇄가 아닙니다. 마음이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채찍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 때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은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더 이상 약해질 공간도 망설일 여유도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접 쟁취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품고 회의실에 들어섭니다. 모두를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말을 시작하지만 어쩐지 자꾸만 말이 길어집니다. 빙빙 맴돌고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더 많은 예시를 던집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내 아이디어가 충분히 설득력 있지 않을까봐 불안해서, 마침내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을 때 당신은 깨닫습니다. 사람들 눈 속에 불꽃이 사라졌다는 것을.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다른 누군가는 팔짱을 낀 채 한숨을 쉽니다. 당신은 그들을 잃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자문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왜 그렇게 많이 말했을까? 머릿속으로 했던 말을 되감아보며
만약 이분 지점에서 말을 멈췄더라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적은 없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소통의 기술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 바로 과도한 설명입니다. 너무 많이 말하는 것.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현명한 자는 끝없는 말로 자신의 힘을 강화하지 않는다. 그는 간결함과 결정적인 순간의 침묵으로 힘을 다진다. 회의실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단어가 망치처럼 상대의 머리에 내리꽂히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문장은 칼날과 같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기억에 스스로를 새길 만큼 날카롭습니다. 역사 속에서 카이사르에게는 단 한마디의 명령이면 충분했습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라. 그러자 그의 군대 전체가 그를 따랐고 로마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폭격이 쏟아지던 런던의 처칠은 몇 시간의 연설이 필요 없었습니다. 단 몇 분, 짧고 냉정한 단어들로 그는 공포를 신념으로, 절망을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날의 삶을 보십시오. 간단한 개념을 설명하려 하지만 10분 동안 빙빙 돌다가 결국 듣는 이들이 핵심을 잊게 만드는 발표자. 초조함의 끝없는 세부사항을 늘어놓아 면접관에게 자신감이 없군이라는 인상만 남기는 지원자. 당신의 삶에서는 얼마나 많이 이 함정에 빠졌습니까? 우리는 왜 이런 실수를 할까요? 오해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반응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침묵을 더 많은 말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을 많이 할수록 상대는 우리의 약점을 더 선명하게 봅니다. 기억하십시오. 침묵 또한 무기입니다. 3초의 정적은 홍수 같은 설명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50%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소통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다. 그는 결코 더 많이 말하라고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더 날카롭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무엇일까요? 스스로를 제한하십시오. 하나의 아이디어, 2개의 문장. 첫 문장은 핵심을, 두 번째 문장은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멈추십시오. 침묵을 연습하십시오. 말을 한 뒤 3초간 멈추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소화할 시간을 가질 것이고 당신의 말에는 무게가 실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권위를 세우는 첫 번째 기술입니다. 말의 홍수에서 벗어나 한마디의 무게로 상대를 압도하십시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단 몇 초 만에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든 적.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이디어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손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며 어깨는 마치 세상 전체에 사과라도 하려는 듯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따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저 저 사람은 확신이 없구나, 이끌 힘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적은 없습니까? 발표를 위해 나섰지만 다리가 떨리고 손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시선은 사람들로부터 도망쳤던 경험. 말의 내용은 옳았을지라도 사람들이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는 순간 당신의 힘이 증발해버리는 것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실수, 강력한 존재감의 소리 없는 적, 바로 불안한 몸짓입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을 배신하는 순간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지도자는 말로만 통치하지 않는다. 그는 시선으로, 자세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조심스럽게 만드는 고요함으로 통치한다. 역사는 이 진실을 반복합니다.
등장할 때부터 떠는 군주를 그의 병사들이 어떻게 충성스럽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카이사르는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굳건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군대의 심장에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소리치거나 과시하지 않고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저 몇 번의 느리고 정확한 몸짓만으로 방 전체를 침묵시켰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내 몸은 나를 어떻게 배신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굳건한 지도자를 봅니까? 아니면 냉혹한 진실은 사람들은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몸을 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언어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움츠러들고 시선이 도망치고 손이 떨린다면 사람들은 그 소리 없는 언어를 믿을 것입니다. 전사를 떠올리십시오. 어깨를 펴고 허리를 곧게 세우십시오. 움직임은 느리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손을 통제하십시오. 불안감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강조하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불안한 사람은 끊임없이 서성입니다. 강한 자는 단 한 번의 제스처로 침묵을 명령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존재감을 세우는 두 번째 기술입니다. 소리 없는 언어로 먼저 상대를 제압하십시오. 소리 없이 당신의 모든 기회를 조용히 죽이는 실패가 있습니다. 바로 허락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본 적 있으십니까? 마감이 임박한 프로젝트 팀. 모두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모두가 기다립니다. 누군가 업무를 할당해 주기를, 누군가 고개를 끄덕여 주기를, 누군가 당신이 리더가 되시오라고 말해 주기를. 그 공백의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 당신보다 뛰어나서도 능력이 더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먼저 행동했기 때문에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합니다. 당신보다 재능 없는 사람이 단지 먼저 말할 용기가 있었다. 침묵했기 때문에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친 적은 없습니까? 마키아벨리는 썼습니다. 권력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강자에 의해 쟁취되는 것이다. 지도자는 왕관을 씌워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는 결단력을 통해 스스로 왕관을 쓴다. 진실을 보십시오. 리더는 선택받는 자가 아닙니다. 다른 모두가 기다리고 있을 때 앞으로 나서는 자입니다. 결단력 있는 자가 중심이 되고 머뭇거리는 자는 주변부로 밀려납니다. 권력의 공백은 언제나 존재하며 그 공백을 채우는 자가 규칙을 씁니다. 로마가 혼돈에 빠졌을 때 카이사르가 나서서 최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영국이 폭격 아래 가라앉고 있을 때 처칠은 의회가 허락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냉정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온 국민이 그를 따랐습니다. 전략은 무엇입니까?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공백이 보이는 순간 행동하십시오. 확실함을 만드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이 항상 옳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따릅니다. 기회가 머뭇거리게 두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그것을 잡는 자가 법을 쓸 권리를 얻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허락을 구하는 자는 영원히 다른 사람의 규칙 아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쟁취하는 자는 스스로를 위한 규칙을 쓸 것입니다. 소음은 없지만 매일 당신의 신뢰를 파괴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본 적 있습니까? 동료가 명백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모두가 그것을 봅니다. 당신도 봅니다. 하지만 당신은 침묵합니다.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미움받을까봐,
갈등이 두려워서, 그리고 다음 날 그 실수는 반복됩니다. 당신의 신뢰도는 떨어집니다. 누구도 입 밖에 내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록합니다. 그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다가 그날 밤 후회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말할 걸 스스로를 질책하며 대화의 장을 떠난 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마키아벨리는 경고했습니다. 군주가 진실을 회피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권력 한 조각을 적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결코 진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칠은 거짓된 희망으로 현실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피, 수고, 눈물, 그리고 땀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지만 존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적어도 그는 냉혹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했을 때 당신이 침묵했던 순간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전략은 무엇입니까? 진실을 말하십시오. 짧고, 날카롭게, 정확하게. 1000마디의 모호한 말보다 한 번의 깨끗한 일격이 낫습니다. 불쾌하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모두의 존경을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하게 유지하십시오. 폭발하는 자는 무시당하지만 얼음 같은 냉정함으로 진실을 말하는 자는 두려움과 존경을 얻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짐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휘두를 용기가 있는 자만이 이끌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존경을 받지만 내일 경멸을 받는 리더가 있습니다. 무능해서도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일관성이 부족하고 감정이 자신의 권력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해본 적 있습니까? 오늘은 미소 지으며 팀 전체를 격려하고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같은 사람이 찌푸린 얼굴로 들어와 명령을 내뱉고 사무실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런 사람을 여전히 신뢰합니까? 아니면 속으로 한숨 쉬며 내일은 또 다른 악몽이겠군이라고 생각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때로는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감히 인정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가장 깨지기 쉬운 신뢰는 안정성에 대한 신뢰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경고했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조만간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지도자는 많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만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게 둔다면 권력의 기반 자체를 박살내는 것이다. 냉혹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행복할 때 한 말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이 화가 났을 때 한 행동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일관성을 파괴할 전략은 무엇입니까? 반응하기 전에 멈추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통제력을 되찾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의 쓰레기를 업무에 쏟아붓지 마십시오. 실망했다면 개인적으로 처리하십시오. 집단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지 마십시오. 훈련하고 단련하십시오. 개인 생활에서 비일관적인 사람은 업무에서도 안정적이기 어렵습니다. 식사, 수면, 운동. 이것들이 바로 안정성의 뿌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완벽한 리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측 가능한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실수를 통과했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함정들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너무 많이 말하는 것, 몸이 당신을 배신하게 두는 것, 허락을 기다리는 것, 진실을 회피하는 것, 그리고 감정적인 비일관성 속에서 사는 것. 각각의 실수는 당신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당신을 작아 보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사슬과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당신은 또 다른 길을 봅니다. 약점을 벗겨내고 존재감을 날카롭게 벼려 권력을 쟁취하는 마키아벨리의 길.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계속 묶인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사슬을 끊고 일어나 나의 자리를 되찾을 것인가? 마키아벨리는 썼습니다. 현명한 자는 더 많은 것을 빼는 것에서 옵니다. 당신을 평범하게 만드는 습관을 제거하십시오. 신뢰를 갉아먹는 행동을 제거하십시오. 당신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망설임을 제거하십시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을 제거하면 됩니다. 말을 적게 하면 사람들은 더 많이 듣습니다. 몸이 안정적일 때 그들은 안전함을 느낍니다. 당신이 기다리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을 따릅니다. 당신이 진실을 마주할 때 그들은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이 안정적일 때 그들은 당신에게 충성을 바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방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소음도 과시도 없이 오직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시선을 당신에게 집중시킵니다. 당신은 관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쟁취합니다. 감히 그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계속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권력을 쟁취하고 다른 이들이 귀 기울이게 만드시겠습니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을 위해 답하십시오.